우리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수께끼 중 하나는 남성이 여성보다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코디네이터 데보라 브릭 박사는 최근 이탈리아 통계를 본 후 이런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남성의 사망률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 그룹에서 2배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은 여성이 1.7%에 비해 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중국 분석에 따르면 남성은 코빅스19 환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최근 이 나라의 사망자 수를 보도했을 때 사망한 사람의 72%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남성과 여성의 면역체계의 차이, 에스트로겐의 보호효과, 남성은 또한 술을 더 마시는 생활습관 등에서 남성이 더 많은 위험 요인을 갖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성의 40%가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9%에 비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어 폐암의 위험이 높아지고 호흡기 바이러스가 발병할 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지난달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의 연구에서 발표됐습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코로나를 앓을 확률이 낮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연구진은 해당 병원에서 진단받은 코로나19 확진자 480여 명 중 흡연자 비율은 단 5%이며 이러한 양상은 미국과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전통 한의학자들은 말합니다. 담배도 체질에 맞으면 약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겨울에 유행하는 코로나는 차가우며 음적인 체질과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는 성질이 맵고 건조하여 뜨거우며 이런 차가운 바이러스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맵고 짜게 먹는 민족은 설탕을 먹는 민족보다 건강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음식 문화와 코로나의 확산 지역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이른바 재앙성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완치 후 다시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는 4일 0시 기준으로 347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감염병은 완치 후 항체가 생기면 이른 시간 내에 다시 감염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 여러 차례 완치 확정된 환자가 재발하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환자에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위험한 바이러스는 완치되더라도 폐의 깊숙한 곳에 살아서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의미는 언제라도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연령, 적에 따른 감염률 차이, 바이러스 기원 등 코로나19에 대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많습니다. 미국의 콘데오 연구에 따르면 가습으로 공기 습도를 높이면 병원과 일반 다른 건물에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낮은 온도 6도씨와 매우 낮은 30도의 습도는 바이러스가 표면과 대기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에서 30도의 적당한 온도에서도 생존기간은 길었지만 공기가 건조할 때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보다는 습도와 관련하여 이전 사스와 이런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제프리 샤먼과 그의 동료들은 지난 30년 동안 기후 기록과 건강 기록을 비교한 결과 독감 발생이 거의 항상 공기 습도 저하를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자체의 수증기는 바이러스를 위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량의 점액 산도 또는 염분을 병용함으로써 습한 공기가 바이러스 표면을 분해하여 사람의 세포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공격성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후적인 측면의 역학적인 면을 보면 한국은 대구 같은 내륙지방에서 유행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섬나라와 해변에서는 유행이 낮았던 것을 보면 이런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스 계열의 이전 바이러스에 비해 4일째부터 바이러스 숫자가 정점으로 사스의 최대 1400배로 주로 기도 상부 조직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가장 활발하고 5일 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10일 후 감염력이 사라져 조건부 퇴원이 가능하며
회복 후에도 2주간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감염증의 놀라운 전파력의 비밀은 감염 초기에 엄청난 바이러스 배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넨 연방 미생물학 연구소의 독일 연구진은 사전 출판 온라인 논문집 매드 알사이브에 지난 8일 게시한 논문에서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환자보다 1000배 이상의 엄청난 바이러스 배출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가 사스보다 다기능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사스보다 에이스 수용체 외에 더 많은 수용체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수용체들을 매개로 이전의 사스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심장, 신장, 고환, 장, 위장, 뇌, 간 등 다양한 장기에 확산되어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치료로 백신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도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 심각한 질병에 대해 가장 위험군으로 생각되어지는 65세 이상의 연장자에 대한 그 효과도 나이가 들수록 백신 효과가 20-30%대로 떨어지지만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런 신종 바이러스 감염의 기미가 보이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인도메타신이나 나프록센 등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항염 진통제를 사용하고 이후 회복 기미가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 조기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약을 선택해 치료해야 합니다.